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 5, 6학년 연산의 핵심입니다. 음,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초등학교 5학년이 2차 좌절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좌절기를 맞이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고 했어요. 수학이 5학년 때 어려워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보셔도 아마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5학년 수학이. 또 6학년 수학이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5학년 수학은 3, 4학년 수학 제대로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5학년, 6학년 수학은 그냥 5학년, 6학년 수학을 또 제대로 하면 돼요. 네,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이 초등 연산 완전 정복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초등 3, 4학년 연산의 핵심 했고, 오늘 이제 초등 5, 6학년 연산의 핵심 여기까지 하면은 초등 연산 완전 정복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올려놨던 이 영상들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시면은 연산 오케이, 네, 이렇게 되실 수 있게끔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일단 목차예요. 네, 이 목차를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니까, 네, 그래서 뒤에 영상 보다가 필요하시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5학년 1학기 연산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연산은 3에서 6개월 앞서가자고 그랬죠. 네, 또 막 2년, 3년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5학년 1학기 연산은 언제 하냐면 이제 4학년 2학기 때 하는 거죠. 네, 그 3에서 6개월 전이니까. 자, 그리고 5학년 1학기는 총 6개 대단원 중에 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총 4개 대단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자연수의 혼합 계산. 네. 뭔지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은 순서랑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한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앞뒤를 바꿔도 되는 게 있어요.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앞뒤 바꿔도 되죠.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근데 빼기하고 나누기는 앞뒤를 바꾸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말한 거를 단순 암기 하면은 옛날 수학이죠. 네. 최소한 왜 그런지는 확인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서 얘를 한두 개 정도만 해보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고 쳐요. 네, 그랬을 때 3 더하기 2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있는 2 곱하기 2를 또 먼저 해보고 나온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왜 먼저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익히기 들어가면 됩니다. 네,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입니다. 약수와 배수는 자, 개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연산도 그렇고 문제 해결력도 그렇고 항상 개념부터 제대로. 네, 그러면 약수의 개념. 약수의 약은 묶을 약 한자어입니다.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을 약. 그러면은 똑같이 묶으면 돼요. 네, 6은 1로 똑같이 6번 묶을 수 있죠. 자, 6은 2로 2, 2, 2. 3번 묶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묶을 수 있으니 똑같이 묶을 수 있으니까 약수. 6의 약수. 자, 6은 3, 3으로 2번 묶을 수 있으니까 3은 6의 약수. 자, 6은 그냥 6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6도 6의 약수. 요렇게 개념부터 네, 제대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연산의 핵심은 결국 요겁니다. 네, 요거 익히기, 요령 익히기. 네, 그래서 요 기억나시죠? 네, 세록세로 여기 쓰고 요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뺀 다음에 이거를 나눠줘 갖고 나머지 쓰고 또 그럴 수가 있으면 또 하고 나머지 쓰고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게 그 최대 공약수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싹 다 하는 게 최소 공배수 요게 요령이죠, 요령. 네, 그러니까 연산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령을 익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약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문장제 문제가 있을 때 요 요령을 적용을 해갖고 너무 느리지 않게 해내면 되죠. 네, 그래서 물론 난이도가 아주 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목표구나. 자,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익혔어요. 어느 정도 익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문제만 딱 주고 풀어봐. 옆에서 관찰. 너무 느리지 않아요? 잘 풀어요? 그러면은 그 단계 연산은 스톱.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네, 요렇게 진행을 해서 연산은 꼭 필요한 만큼만 네,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만큼만 연습하고 빠져야 됩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은 수학 선행 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연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됩니다. 네, 꼭 필요한 만큼만. 네,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단어 약분과 통분.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 앞에서 5학년 되면 어렵게 느껴진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에요. 약분, 뭐 기하분수, 막 통분, 막 일단 그 용어들, 어휘들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네. 각각의 어휘들을 개념부터 제대로, 네, 제대로 하는데 이 제대로를 교과스럽게 하면 어렵다고요. 딱딱하고. 그리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우스고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하분수다. 그러면은 기하분수의 기는 이미 기예요. 이미. 이미 약분 다 해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 이게 기하분수예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잖아요. 얘는요.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왜요? 3으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더 약분할 수 있으니까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이제 더 이상 약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약분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기하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학 용어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쉽게 제대로 한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거죠. 얘는 기하분수 아니야. 얘는 기하분수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분은 아까 얘기했죠. 저기 묶는 거.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 네. 그렇다면 이제 통분은 뭐죠? 통하게 하는 거, 같게 하는 거, 분모를 같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분모를 같게 하는 요령을 또 배우면 되죠. 네. 기억나시죠? 여기 얘네끼리 곱해줘. 여기다가 9를 곱해주고 여기도 9를 곱해주고 여기도 6을 곱해주고 여기도 6을 곱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고. 네. 이 요령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요령을 익히고 요령이 익혀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드릴 연습하고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1, 2, 3, 4학년 연산에 비해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용어들, 수학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이 정면 돌파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연산 요령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연습하면 됩니다. 네. 다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보면은 분모가 다른, 그리고 대분수가 적용된 거죠. 네, 이것도 이제 개념 적용을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내면 돼요. 풀어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4에서 1 빼면 되죠. 그다음에 얘네는 분모 통분하면 되죠. 네, 통분해 가지고 네, 그 통분하는 거에서 요령을 이제 익혔다면은 이쪽으로 와 가지고는 익힌 통분하는 거를 적용을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 연산 이 단계를 해결하면 됩니다. 당장 앞에서 한 학기만 봤는데도 계속 용어, 수학 용어 개념, 네, 이 부분.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수학 코스 만들기 책 파트 3의 이 개념 사전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세요. 네. 네, 쉽게 풀어놨으니까 네, 교과서나 문제집 개념 설명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실제로 아이가 개념이 헷갈리거나 막히면은 아예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우수고 책 파트 3를 본대요. 그래서 개념 부분을 읽어보고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기하분수가 이런 거였지.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자, 이제 5학년 2학기 보겠습니다. 5학년 2학기도 총 6개 대단원에 4개 단원에 이제 연산 부분이 있는데 수의 범위의 어림하기.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올림 버림 반올림이에요. 네. 이것도 네. 기억나시죠? 이거 좀 헷갈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헷갈려요. 이상의 이가 뭐뭐를 가지고입니다. 위상. 그러니까 뭐뭐를 가지고 위. 그럼 100 이상이면 100을 가지고 위. 이하는요. 뭐뭐를 가지고 아래. 그럼 100 이하면은 100을 가지고 아래. 그럼 100부터 99, 98, 97 이렇게. 자, 이러면은 덜 헷갈리잖아요. 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개념부터 제대로 우수고 활용하세요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개념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드릴 연습이죠. 그걸 좀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또 넘어가고. 네. 계속 같은 방식이죠. 네. 분수의 곱셈입니다. 자, 분수의 곱셈은요. 세상 쉽습니다. 네.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네. 이게 마지막 요령이에요. 네. 물론 이제 앞에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는 그 이유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드릴로 넘어가는 건데 네. 이해하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하고 내신 문제집에서도 할 거고요. 네, 연산할 때는 이해하면 좋고 네, 혹시 좀 하면은 그러면 일단 요령으로 넘어가 버리세요. 네. 교과서나 내신 문제집에서 또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너무 또 힘 빼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요거 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어, 가분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1과 3분의 1은 3분의 5잖아요. 3분의 5로 바꿔주고 얘도 이제 4분의 5로 바꿔준 다음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죠. 네,
그럼 아이가 이건 오래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하고 바로 넘어가면 되죠. 자,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의 곱셈은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요런 거. 네, 요거 기억나시죠? 1.5 곱하기 1.2 세로셈. 네, 세로셈에 놓고 곱하고 네, 그다음에 소수점만큼 옮겨주는 거. 또 요령 있잖아요. 네, 그 요령 익힌 다음에 또 어느 정도 하면 또 넘어가고요. 요렇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많아 보여, 뭐가 좀 더 어려워 보여 하지만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면 돌파하면 돼요.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과하지 않으면 돼요. 네,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럽니다. 자, 평균과 가능성이에요. 평균과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자, 4명인데 24권. 그러니까 평균은 뭐예요? 한 명당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24권인데 여기는 45권, 여기는 50권, 여기는 25권. 네. 이렇게 여긴 44권.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로만 보면 안 돼요. 한 명당이니까 이 24를 4로 나눠 줘야 되죠. 그러면 4 주기 24니까 이 모든 밀은 한 명이 6권을 빌려간 셈이죠. 요런 식으로 한 명당 몇 권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네,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의 개념을 적용해서 연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평균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또 적용하고 드릴 연습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학년 2학기고요. 5학년 1학기 때 하는 거고요. 자, 6학년 1학기 때 뭐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제 5학년 때가 사실 1, 2, 3, 4학년에 비해서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5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정면 돌파를 잘 뚫어냈다. 그러면은 6학년은 비슷해요. 5학년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아요. 뭐. 네, 그래서 또 하나하나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이런 거죠. 네. 5 나누기 4는 4분의 5죠. 네. 그러면은 뭐 분수 나눗셈 기억나세요? 분수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분자 분모 뒤집기. 그러면은 5 나누기 4는 5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분수의 곱셈,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이 요령이 있잖아요.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요령만으로도 문제를 풀어내는 건 어렵진 않죠. 네, 5 나누기 7은 5 곱하기 3분의 1. 그럼 5, 3, 15분의 7 이렇게 되죠. 네, 금방 풀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소수의 나눗셈. 네, 소수의 나눗셈은 결국 어떤 요령 익히기입니까? 요겁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하고 8.2 쓰고 4 쓰고 나눠주면서 수점을 그대로 올리는 네, 요렇게 네, 요 요령 있죠. 네, 요거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얘는 자연수를 나누니까 이제 소수점을 그냥 그대로 올렸는데 소수 나누기 소수기는 이제 이렇게는 안 하죠. 네, 어쨌든 요 단계에서는 요 요령을 익히면 돼요. 익히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와 비율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개념만 제대로 하면은 자, B는 1대2. 예를 들면 이제 여학생 1명에 남학생 2명. 네. 만약에 한 반이 15명이에요. 근데 여학생이 5명이고 남학생이 2명이에요. 그러면은 남학생 2명당 여학생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2죠. 1대2. 네, 이렇게 되고 그럼 비율은 0.5. 이렇게 얘기합니다. 1대2는 0.5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기준은 오른쪽이 기준이에요. 요거는 그냥 암기. 네, 오른쪽 기준은 오른손잡이가 많아. 그러니까 기준은 오른쪽. 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이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아, 얘가 기준이야. 그럼 얘 입장 오른쪽이 기준이야. 오른쪽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얘는 반이잖아. 반. 그러니까 0.5 비율은. 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남학생, 아까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이었죠. 자, 오른쪽이 남학생이죠. 그러면 남학생이 기준이죠. 그러면 남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여학생은 반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5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백분율은 이거를 100%로 나누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은 익숙하죠. 네, 그래서 얘는 50%. 네, 이렇게 각각의 개념들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가 나오는데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건 아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 자, 넓이. 직육면체의 넓이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높이는 저기 그 부피는 높이까지 곱해주면 되잖아요. 네, 요거.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잘 이해하면 되죠. 자,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라는 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한 거죠. 근데 1m는 100cm잖아요. 그러니까 1m를 3번 곱한 거는 100cm를 3번 곱한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cm를 3번 곱했으니까 3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했으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게 1m는 100cm,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는 100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따져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세제곱센티미터는
세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를 한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를 한 거죠. 네. 요 과정만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미터거나 여기가 센치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죠. 네. 그래서 얘도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연산입니다. 자, 보면은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이 있어요. 자, 분수의 나눗셈은 아까 했던 거, 네. 곱하기로 바꾸고 뒤집어요. 그럼 2분의 7 나누기 3분의 2는 2분의 7 곱하기 2분의 3은 2는 4, 3, 7에 21. 뭐 요령 적용하면은 금방 풉니다. 네. 그러면 이 단계 굳이 오래 있을 필요 없죠. 그다음에 소수의 나눗셈. 네. 아까는 이제 소수 나누기 자연수였나요? 근데 이번에는 소수 나누기 소수잖아요. 그럼 자, 이 요령. 또 이 요령을 익히면 돼요.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 소수점 옮기기 했잖아요. 여기 똑같이 옮겨주면 되죠. 얘 옆에 하나 옮길 때 얘도 하나 옮겨주고, 아, 하나 더 옮겨야 되네. 그럼 하나 더 옮겨주고, 그럼 얘도 하나 더 옮겨주고, 아이고. 얘도 하나 더 옮겨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데를 0으로 채워주는 거죠. 네, 요렇게. 네, 요 요령을 익힌 다음에 드릴 연습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식과 비례배분. 비례식은, 네,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네, 비례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1.4 대 6.3. 요거는, 여기다가 똑같이 10을 곱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14 대 63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7로 똑같이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7이 14 대 7, 9, 63. 그래서, 비례식은 자연수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네, 이건 뭐, 앞에서 쭉 해왔던 연산들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식이 뭔지, 네, 네, 그 개념만, 네, 그 다음에 비례 배분은 사탕 18개를 2 대 7로 나누면,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탕이 9개가 있다고 쳐요. 사탕 9개를 2 대 7로 나눠요. 그러면 2개랑 7개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근데 사탕이 9개 2배, 18개예요. 그러면은 4개 대 14개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다음에 원의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는 공식이 있잖아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자, 원의 넓이를 왜 이렇게 구하는지는 교과서에 아주 잘 돼 있어요. 설명이. 네. 그래서 그냥 왜 이 공식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지는 그냥 교과서를 한번 쭉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드릴입니다. 네. 이렇게 이 공식 적용해서 원의 넓이를 느리지 않게 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기둥 원볼 9 이 단원에서는 원기둥의 넓이. 자, 이거는 원의 넓이잖아요. 원의 넓이는 방금 요거 했죠. 네. 그 다음에, 요 원기둥을, 그러니까 전궤도로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근데 세로는 높이죠. 요게 높이잖아요. 자, 높이 10cm 나왔죠. 그 다음에 가로는요. 가로는 근데 이게 원의 둘레잖아요. 원의 둘레. 그래서 원의 둘레를 알면 되죠. 근데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죠. 지름 곱하기 3.14. 네. 그럼 그걸 적용해서 또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은 좀 복잡하다. 용어가 좀 많이 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의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면은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 제대로 요령 익히고 드릴 연습하고 음, 느리지 않으면 넘어가고 네, 이 원칙은 계속 적용시키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연산은 뚫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연산 진도예요. 자, 이제 6학년 2학기면은 6학년 연산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에서 6개월 앞서가니까 중학교 연산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중등이 들어옵니다. 자, 보면은 소인수 분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그다음에 자,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우리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소인수 분해는 이 개념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8을 소인수 분해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2 이렇게 나누죠. 뭐 4도 또 2 요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소인수의 분의 개념을 알고 적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수와 유리수 정수는 기억나세요? 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뭐 요런 거 했던 것처럼. 네. 그러면서 유리수의 또 개념을 알면 되고 유리수의 개념을 적용해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1차 식과 계산, 1차 방정식의 풀이.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중학교 연산 들어가면 큰일 나 이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2차 자절기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은 뭐로 뚫고 나가야 된다고요? 3학년 4학년 수학 제대로로.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연산은 뭐로 뚫고 나가야 될까요? 5학년 6학년 수학 제대로. 네, 그걸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네. 선행도 결국은 미리 하는 건데 그 선행도 결국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학년 심화부터 먼저.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다른 수학 전문가분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기학년 제대로. 자기학년 제대로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연산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5가지 연산 문제집 비교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등 연산 어떻게 할 것이냐, 각 학년별로 뭐가 핵심이냐, 네, 이것들을 참고하신 다음에 아 그래 그러면은 그 핵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연산 문제집이 좋을까 할 때 요 연산 문제집 5가지를 한번 비교해 놓은 걸 살펴보세요. 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고르실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연산 실수 반복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주제 강의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이버에 생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나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강의 일정도 다 있어요. 네, 참고해 보시고 초등연산 완전 정복의 마지막 영상 초등학교 5, 6학년 연산의 핵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